잠시 유예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또 중국에는 추가적으로 10% 관세, 이제는 막 철강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멕시코, 캐나다를 미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중에서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 이거를 착실하게 이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사실 이 두 국가는 미국과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나프타였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개정을 해서 2020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캐나다는 사실 미국의 동맹국가죠. 그냥 동맹국도 아니고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동맹국입니다. 근데 캐나다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나와서 캐나다 입장에선 좀 서운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중국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걸까?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 문제에 이 세 국가들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고 이것도 부가적인 이유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요. 이게 분명히 큰 이슈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펜타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펜타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화학이라든지 의료 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서 찾아본 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의료계에 계시거나 또 화학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조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오이드는 아편에서 유래한 강력한 진통제 약물을 의미를 합니다. 네, 중독 성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통 큰 수술을 한 직후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라든지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을 위해서 놓는 진통제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죠. 오피오이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천연 오피오이드, 그리고 반합성 오피오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성 오피오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 오피오이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펜타닐이죠. 사실 이게 의료용으로 안전하게 제조가 되고 그리고 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고마운 진통제 역할을 하죠. 미국의 CDC,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이 오피오이드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그것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피오이드 위기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말하죠. 당시 많은 제약사들이 오피오이드 진통제들을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에 따라서 의료계에서도 오피오이드를 환자들에게 남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통제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그야말로 공적으로 지명이 되는 기업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퍼듀 파마,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엔도 파마수티칼입니다. 두 기업이 냈던 제품이 각각 옥시콘틴, 펄코셋 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옥시콘틴은 옥시코돈의 지속 방출 버전,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 유명했죠. 당시 퍼듀 파마는 대대적인 광고 그리고 의료계를 향한 로비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보다 옥시콘틴은 중독되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원과 의료진들이 옥시콘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옥시콘틴의 중독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의존도가 높아진 개인들이 더 많은 옥시콘틴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게 구하기 힘들게 되니까 불법으로 이것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퍼듀 파마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요. 최근에 본 기사로는 2025년 1월 74억 달러를 배상하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옥시콘틴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대체제를 찾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바로 헤로인이죠. 2010년대 초반 많은 사람들이 옥시콘틴에서 헤로인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제2차 오피오이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인데요. 이후로 정말 급속도로 아주 많이 퍼지게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특히 펜타닐은 정말 소량으로도 극심한 피해를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가? 2023년 질병통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숫자가 11만 명인데
그중에서 7만 5천 명이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종류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을 했는데요.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명피해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을 회복하게 해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마약을 단속을 하고 구속을 하고 재판에 넘기고 하는 공권력을 사용을 하는 비용도 있고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제외가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봤더니 1조 5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펜타닐이 어디서 제조가 되어서 미국에 들어오는가를 좀 살펴봐야겠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의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엄격한 통제하에 제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적으로 제조가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는 펜타닐이거든요. 그럼 불법적인 펜타닐이 주로 들어오는 것, 바로 멕시코입니다. 사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국경에서 몰수되는 양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국경을 넘어오는 펜타닐의 몰수된 양의 98%가 멕시코에서 건너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아니 우리를 멕시코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선 캐나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캐나다 측에서 조금 억울하다 싶은 건 있긴 하죠. 멕시코에서 그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냐? 아닙니다. 이 펜타닐의 서플라이 체인을 쭉 따라가 보면은 가장 초기의 원인이 되는 곳은 따로 있는데요. 중국인 겁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으로부터 펜타닐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펜타닐의 완제품이 미국으로 밀수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주 쉽게 우편으로 배송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죠. 이걸 어떻게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2019년부터 중국에서는 펜타닐의 무단 제조를 금지를 하고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완제품 펜타닐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완제품 펜타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펜타닐의 전구체 혹은 전구체의 전 물질로 만들어서 멕시코 혹은 캐나다로 보내는 겁니다. 주로 멕시코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전구체나 전구체 전 물질을 받은 멕시코의 카르텔에서 쿠킹을 한다고 하죠.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펜타닐 완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입이 됐던 것에 반해 지금은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어서 중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밀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펜타닐 전구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이거를 제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거를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구체는 사실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게 불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학제품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구체를 금지하고 혹은 통제를 한다. 그러면 자국의 화학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국이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2022년 8월 돌연 그만하겠다라고 중지선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2022년 여름쯤에 미국 연방의회의 당시 의장이었었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었죠. 이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중국은 그동안 해오던 마약 관련 협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펜타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죠. 그런데 다행히 2023년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사실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타개할 만한 계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펜타닐 및 마약류에 관련된 협조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기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관해서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서 마약 사범이 걸렸다. 그럼 사형당하겠네 라는 생각을 단박에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예전에 아편전쟁, 그걸로 인해서 중국은 치욕의 100년을 지내야만 했다라는 역사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죠.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마약은 국가의 근본을 갉아먹는 존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자신들이 마약 단속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에서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거 봐라, 우리의 시스템이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시스템보다 훌륭하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선전을 하기 위함도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의 근본적인 원인에 중국에서 제공하는 펜타닐 전구체가 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의 전구체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이 추출을 하고 있고요. 또 불법 메스암페타민 전구체를 가장 많이 추출하는 국가도 중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약 관련해서는 원흉 국가로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멕시코로 보내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 펜타닐 전구체 혹은 전구체 전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범죄 조직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범죄 조직 삼합회 같은 곳에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펜타닐 전구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작은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작은 화학회사들이 불법적으로 펜타닐 전구체를 만들어내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범죄 조직과의 거래는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현재 펜타닐 문제, 특히 중국과 멕시코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에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 세계적으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펜타닐 말고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합성 오피오이드에 속하는 니타젠이라는 거예요. 사실 니타젠은 1950년대에 진통제 용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제조가 되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허용이 된 펜타닐도 지금 중독성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중독성이 심해서 사용을 금지한 니타젠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이 된다. 앞으로는 니타젠이 네 번째 오피오이드 위기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타젠이 불법적으로 가장 많이 제조가 되는 국가가 어디냐? 이것 역시 중국이거든요. 관세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사실 이 마약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마약류 얘기가 나오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한국 역시 최근 들어서는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대 그리고 20대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